자, 배당 절차. 자, 배당 절차라면 금전 채권에 관한 강제 집행에 있어서 공동 압류 또는 배당 요구 결과 다수의 채권자가 경합하는 경우 그 물건을 경매에 붙여 팔았으면 그 낙찰 대금에서 돈 받아 가려고 손 돌리고 있는 사람이 많을까 인가배 경우에 자, 압류재산을 현금화한 금액으로서 다수 채권자의 채권에 대해서 자, 배당 변제를 하는 절차이다. 부동산 경매 절차는 목적 부동산을 경매 또는 입찰에 의하여 매각하여 그 매각 대금으로서 채권자의 변장에 충당하려는 절차로서 대체로 압류를 하고 그 부동산을 일단 묶어놓고 그 다음에 팔고 이게 현금하고 파는 게 현금합니다. 그리고 그 파는 그 돈을 가르는 거 이 뭐라고요? 배당이라는 3단계 절차로 진행된다. 배당 요구를 하여야만 배당받을 수 있는 자. 배당 요구를 하여야만 배당받을 수 있는 자. 아까 내가 그랬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걸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예? 자, 1번 기억반 집행력이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그 채무자에게 갑의 요 부동산이 경매가 붙여졌는데 요 갑한테 돈 받을 게 있다고 판결받은 사람 이 말이에요. 어? 자, 집행력이 있는 정본 요거는 판결문도 되고 그 다음에 지급명령도 되고 맨 첫 시간에 간단하게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갑한테 돈 받을 거 있다고 판결받은 사람이에요. 저당권 설정한 사람 이거 아니고 판결만 받은 사람이라고. 등기부에 나타나 안 나타나? 안 나타나? 안 나타나? 받을 거 있는 건 확실히 법원에 의해서 증명이 됐어 안 됐어? 됐어. 그 사람들은 배당 요구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니은번 첫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된 뒤에 가압류를 해야 돼요. 에? 경매 개시 결정이 여기 있는데 그 전에 가압류가 되어 있으면 배당 요구 안 해도 돼요. 가압류는 등기부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요게 있느냐 이걸 따지라 그랬잖아요. 그럼 등기는 되긴 되는데 그 이후에 등기가 됐다고 가압류 등기가 됐다고 그럼 배당 요구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자, 디귿번 자,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서 우선 변제 청구권이 있는 채권자. 자, 아까도 했지만 뭡니까? 임차인들 우선 면제권 가지고 있는 사람, 최우선 면제권 가지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또 임금 우선 특권 그래가지고 임금 채권들 이런 것들은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배당 요구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리얼번 첫 경매 개시 결정 등기 뒤에 등기된 저당권자, 전세권자, 담보가 등기자, 그냥 기타 등등. 그 전에부터 등기되어 있을 때는 배당 요구 안 해도 되는데 이거는 경매 개시 결정 등기 뒤에 들었잖아요. 이것도 배당 요구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번에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자. 자, 기억번 배당 요구 종기 전에 이중 경매 신청하는 압류 채권자. 자, 요 사람이요. 배당 요구 종기 전에 A라는 사람이 판결받아 경매 신청했어요. 그럼 B라는 사람이 또 경매 신청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 맨 최근에 이중경매, 중목경매 했잖아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러면 요 사람은 경매 신청을 한 요 사람은 배당 요구 종기 전에 경매 신청한 요 사람은 당연히 요거는 알고 있다 봐서 요는 배당 요구 안 해야 돼요. 별도로. 자, 그 다음에 니은문에 경매 신청 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 거저당권, 저당권 그림이 그리집니까? 그다음에 경매 신청 등기 전에 압류 등기를 한 국세, 지방세 압류해야 돼. 자, 그런 것들 어쨌든 기준은 그렇게 잡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배당 요구 신청. 자, 배당 요구 시기. 자, 옛날에는 배당 요구를 2006년 6월 30일 여기 이제 구법이 적용된다 그러는데 그때까지는 신청된 경매 절차에서 낙찰기일까지 배당 요구를 하면 배당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있는데 이 사람이 배당 요구를 할지 안 할지를 그때는 몰라요. 이게 낙찰되는 그날 쪼가지고 배당 요구 해보면 되니까. 그러니까 낙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불안해. 내가 이걸 인수를 해야 될 건지 이 결정이 빨리 안 된다고요. 그래서 그 신법에서는 아예 맨 처음에 이렇게 그전에 그랬잖아요. A가 갑한테 돈 받을 낀데 돈을 안 준다. 그래서 갑의 부동산을 경매 붙여야겠다. 그러면 경매 신청을 하면 요 경매 신청을 받아들일지 말지를 2 내지 3일 내에 경매 개시 결정을 하고 경매 개시 결정이 되면
요 부동산에 경매가 붙여졌다는 게 공시가 돼야 되니까 등기 촉탁도 하고, 맞나요? 요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촉탁. 그 다음에 뭐 한다고? 채무자당에게 당신 집을 지금부터 경매 붙입니다 하면서 알려줘야 돼. 송달해야 돼. 그러면 7일 내에 배당 요구 종기를 정해야 돼. 언제까지? 배당 요구 종기 날짜를 정해서 요때부터 이제 팔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행관한테 뭐하고, 현황조사도 시키고, 감정평가사한테 뭐하고, 얼마 가격이 나와야 팔 거 아닌게, 감정평가사한테 감정평가도 시키고, 그래서 매각 물건 맹세서도 만들고, 그 다음에 그때 현황조사할 때 세입자 같은 사람들이 있으면 전부 다 임대차 계약서 받아와가지고 언제까지 배당 요구하십시오 하고 다 통지도 해줘야 되고, 배당 요구 종기를 미리 딱 정해요. 그래놓고 한참 지나서 뭐합니까? 팔아요. 이게 매각길이에요. 그래서 보통 경매가 진행되는데 보면 경매 개시 결정일이 딱 나와요. 결정일로부터 이때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가 보통 3월 정도 걸려요. 3월. 요게 법에는 2월 이상 3월 이내 이렇게 돼 있어. 그리고 파는 날짜까지는 여기 보통 6개월 정도 걸려요. 6개월. 그럼 팔라 그러면 요번에 어느 물건을 요번에 경매 붙인다고 공고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며칠 전까지 해? 14일 전까지. 요번에 경매, 요 날짜에 경매 붙이는 물건이 요런 겁니다. 공고를 하고, 그 다음에 살락하면 낙찰을 받으려면 요 물건에 대해서 대충 알고 해야 돼, 모르고 돼? 알려주기 위해서 뭡니까? 현황조사서, 매각물건 맹세서, 감정평가서 등을 뭐 열람시켜줘요. 언제부터? 파는 날 며칠 전부터? 7일 전부터. 그래서 옛날에는 요 날짜까지 배당요구를 하면 됐었어요. 그럼 요놈 인차인이 배당요구를 해가 빠질 건지 내가 안고 가야 될지 알아 몰라? 모르니까 불안해. 낙찰 받은 사람이 불안했지. 근데 요즘은 딱 요 날짜를 정해서 요 날짜 이전에 배당 요구를 했다가 그 이후에 취하도 되고 안 되고 요 이후에 배당 요구도 되고 안 되고 딱 묶어 본다고요. 요 날짜를 정한다고요. 그게 배당 요구 종길입니다. 자, 그 밑에 양가로 2번 배당 요구 방식. 자, 배당 요구는 자기가 채권의 원인과 액수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자, 배당할 대금은 채권자에게 배당할 대금은 다음과 같다. 매각 대금에서 지금 현재 요 경매처 매각 대금에서 재매각시란 말은 전에 한번 경매가 낙찰되었는데 잔금은 냈다 안 냈다. 그럼 그때 낙찰 받은 사람은 보증금이 들어와 있다 안 들어와 있다? 안 들어와 있어. 들어와 있어. 재매각이란 말은 그 전에 잔금을 납부 안 했다 이 말 아닙니까? 안 했으니까 그 전에 낙찰 받은 사람이 잔금 납부 안 했으니까 보증금은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들어있어. 그것도 포함시키라 이 말이지. 어이. 재매각시 전 매수인이 낸 매수신청 보증금, 최저매각가격의 10%가 들어와 있겠죠? 그것도 매각 그러니까 배당할 금액에 포함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재매각 절차가 취소되었을 경우 매수인이 대금 지급 기한부터 대금 납입 당일까지 지금 15% 돼 있습니까? 15% 비율에는 지급한 지급이자.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자, 여기 매각기일입니다. 자, 매각기일 해서 이제 팔리면 요 매각을 허가할지 불허가할지 결정을 해야지. 매각 결정기일. 매각 결정기일. 여기 매각 허부 결정기라 그래서 허가할지 불허가할지. 여기 며칠? 7일. 그 다음에 여기 항고기간을 또 7일 줘요. 7일. 그럼 요 날짜가 딱 들어가면 매각이 이제 확정돼요. 매각 확정기일. 그 항고가 없어가 확정이 딱 됐다. 그럼 그때는 잔금 대금 납부 기한을 정해주잖아요. 보통 한 20일 전으로 해서 언제까지 대금을 납부하라는 뭐요? 기일이 아니고 기한을 정해준다. 그럼 그 전에 아무 때나 납부하면 됩니다. 근데 여태까지 돈을 납부했어 안 했어? 안 해. 안 하면 다시 재매각으로 들어가요. 재매각으로 들어가면
저감은 하고 안 하고? 20% 저감 해요 안 해요? 에? 안 합니다. 에? 요걸 딱 통과해서 한번 팔렸다 그러면 더 깎진 않아요. 그러니까 안 팔렸을 때, 안 팔렸단 말은 더 비싸다 이 말 아닙니까? 비싸니까 깎아야 돼. 그러니까 유찰이 됐을 때만 20% 적용하지, 요걸 딱 통과를 했다 그러면 20% 저감은 무조건 없어. 에? 요 가격에도 살 사람이 있다 이 말 아닌가 봐. 그래 저감 안 해. 다시 이제 절차를 밟아요. 절차를 밟아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요 날짜로부터 한 달 후에 또 나와요. 에? 근데 요때 갑이라는 사람이 최고가 매수신건이었습니다. 에? 다 절차가 진행되어서 잔금을 납부했을까 안 했을까? 안 했어. 그럼 다시 이제 절차를 또 밟아. 그런데 이 인간이 나중에 돈을 구해서 돈을 구하면 요 3일 전까지 재매각 지한 요 날짜부터 3일 전까지 돈을 납부하면 되는데, 그때는 요 기간까지 이자는 받을까 안 받을까요? 어? 이자 받아야 돼. 예? 이자 받아야 돼. 그래서 요때는 납부해야 될 금액의 연 15%의 이자를 받아요. 요 금액도 어차피 납부했으니까 이제 끝났고 더 이상 경매를 붙지 안 붙여? 안 붙이고 이제 배당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요 금액도 배당이 참여시킨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요 4번. 요때 항고를 해요. 지난번에 설명드렸습니다. 요때 항고를 해. 지금 요게 지금 경매가 잘못됐다고 항고를 한다고요. 매각 허부 결정은 사법 보좌관이 하는데 보통 요는 딱 7일 딱 정해져 있어요. 물론 요거는 법원의 사정에 따라 조금 변동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요 7일은 절대 불변기일이에요. 못 바꾸는데, 요때 어떤 사람이 요 경매가 잘못됐습니다 하면서 항고를 한다는 말은 이제 더 절차가 진행됩니까? 일단 스톱됩니까? 스톱돼요. 내가 스톱되기 때문에 물을까요? 안 되기 때문에 물을까요? 되기 때문에 묻지. 그럼 스톱된다 캐 그냥 된다. 알든 모르든 이렇게. 절차가 스톱된다고요. 스톱되면 당연히 이때 돈 받을 사람은 그냥 가만히 놔두면 요때 가서 배당 받고 그냥 끝내야 될 걸, 이 사람 배당 못 받고 자꾸 늘어져요. 늘어지니까 항고를 좀 막기 위해서 항고 보증금을 제출하라 그래. 자, 보증금을 요즘은 전부 다 제출합니다. 다 제출하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항고를 했다가 요 항고한 사람이, 항고인이 이겼어요. 성소를 했어. 그럼 그때는 나중에 그 성소했다는 판결문 갖다 붙여가지고 자기가 보증금 받아 나가면 돼요. 그럼 이 사람이 져요. 항고한 사람이 항고가 기각당했다. 기각됐다는 말이 다 했단 말이 졌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항고했다가 또 지가 잘못했다 싶어서 지하하는 사람도 있을까 없을까? 지하도 진 걸로 봐요. 지하를 하든 기각당하든 졌다 싶을 때는 항고 보증금을 몰수하는데, 자, 채무자나 소유자가 항고했을 때는 무조건 전액 몰수예요. 채무자, 소유자 이외의 자가 항고했을 때는 그때는 내주긴 내주는데 이자를 떼고 내줘요. 이자를 어떻게 뗀다고요? 이자를 매각대금입니다. 매각대금의 연 15%예요. 자, 매각대금의 항고보증금은 매각대금의 10%만 보증금을 내면 되는데, 이때 이자는 항고보증금의 연 15%가 아니고 매각대금의 15%예요. 그럼 만약에 1억에 낙찰을 받았다. 그럼 항고할래? 항고보증금은 얼마 내면 돼? 1,000만 원 내면 돼요. 근데 뗄 때는 1,000만 원 냈다가 만약에 항고인이 졌다 그러면 채무자나 또는 소유자가 항고인이었다 그러면 무조건 1,000만 원 다 몰수. 채무자, 소유자 이외의 사람, 뭐 임차인도 있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항고했을 때는 이자를 떼는데, 요 1,000만 원에 대한 이자가 아니고 1억에 대한 이자를 떼요. 1억에 대해서 연 15% 떼니까 결국은 한 7개월, 8개월 되면 1,000만 원이 다 없어져요. 여기.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게 돈을 갖다가 받았어. 그럼 요거 돈도 어떻게 한다고? 그래, 결국은 지든지 이기든지 결론이 났을 거 아닙니까? 결론이 나가 나중에 배당을 해야 안 해? 배당하면 요것도 오다가 배당 재단에 다 포함한다고 해. 자, 그 다음 배당 준비 넘어갑시다. 자, 배당 기일의 지정. 자, 매수인이 매각 대금을 지급하면, 매수인이 낙찰받은 사람이 이게 확정이 되면요,
요 확정되면 그때부터는 낙찰받은 사람 매수인이라 그래요. 그 전까지는 뭐라 할까요? 최고가 매수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확정이 된 상태니까. 자, 매수인이 매각 대금을 지급하면 3일 안에 법원은 배당기일을 정하고 이해관계인과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된다. 자, 배당표 작성. 자, 배당표는 각 채권자와 채무자가 열람하기 위해서 배당기일 3일 전까지 배당표 원안을 작성해서 법원에 비치해야 된다. 자, 그래서 보통 보면 여러분 그만 알면 돼. 대금 납부 기한이 정해져서 배금을 납부했어요. 납부가 딱 되면 그때부터 배당기일까지가 대충 얼마 걸리냐면 한 달 걸려요. 한 달. 대금을 납부했습니다. 납부하게 되면 배당기일을 3일 내에 잡아야 되는데 보통 한 달로 딱 잡아요. 그럼 그 중간에 자기가 배당표도 작성해야 되고 A한테는 얼마, B한테는 얼마, C한테는 얼마 배당표도 작성해야 되고 배당 받아갈 사람들한테 전부 다 통지도 다 해야 돼요. 언제 배당 받아 오라고? 한 달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배당 날짜가 딱 정해지면 그 3일 전부터 배당표를 작성해 가지고 법원에 비치해야 돼. 누구한테 배당이 각각 얼마씩 돌아간다 그걸 갖다 알리기 위해서 배당표를 작성한다고요. 그 말입니다. 자, 배당표에 대해서 내가 받을 금액이 좀 작게 적어놔서 그럴 때는 배당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데 이의권자는 법원에 배당표 원안이 비치된 이후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채권자의 채권 또는 그 순위에서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막 기타 등등이고요. 자, 그 다음에 그거까지 우리가 다 알 필요는 없고 그러면 그 나중에 모르면 내한테 찾아오세요. 자, 그 다음에 배당할 때 어떻게 배당하느냐. 141페이지 권리 상호간의 우선순위. 지금부터 좀 이제 어려워집니다. 물건 상호간에는 성립 순서에 따라 배당한다. 그건 아시죠? 물건과 채권이 있을 때는 원칙적으로 뭐라고요? 물건이 먼저 우선하는데 가압류가 먼저 있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 동순위 안무 배당이다. 자, 배당 순서를 이것도 좀 암기를 좀 해놓으셔야 돼요. 나중에 배당이 좀 하려면 자, 비, 필, 삼, 소, 당, 확, 시, 임, 세, 공, 일 이렇게 옵니다. 뭐가 뭐 저렇게 많아 싶죠? 자, B가 뭐냐 하면 경매 실행 비용이에요. 경매 실행 비용. 경매 실행 비용을 가장 먼저 가져가요. 원래 경매 실행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는 게 맞을까요? 채권자가 하는 게 맞을까요? 이 사람이 돈 빌려준 사람이에요. 갑이 돈을 갚아요, 안 갚아요? 안 갚으니까 이 사람 경매 신청했어요. 에? 그러면 이때 경매 진행할 때 집행관이 나가서 해당 조사도 하고 감정평가사가 감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신문에 공고해도 공고 비용도 들어가고요. 에? 그 다음에 또 각각 그 이해관계는 이렇게 통지할 때 송달 비용도 들어가고요.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 돈은 원래는 누가 내야 될까요? 에? 요놈이 내야지. 지가 잘못했으니까 요놈이 내야 되는데 경매를 진행은 하기는 해야 되겠고 요놈이 돈 낼 행편이 돼 안 돼? 안 되니까 채권자 보고 미리 예납을 하라 그래요. 이걸 그래서 예납을 하라 그래. 미리 돈 내라 그럽니다. 그래서 돈을 내가지고 돈이 들어와야 진행을 해주지. 돈을 안 내면 안 돼요. 유찰이 계속돼요. 비용은 자꾸 나가요, 안 나가요? 나가. 송달도 또 하고 또 하고 돈이 딱 떨어져서 그럼 이거 전화해가지고 빨리 돈 더 가져와. 안 가져오면 또 안 해줘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누가 내야 될 걸? 채무자가 내야 될 걸 채권자가 대신 내놨어. 그럼 요 집은 누구 집을 팔았어 지금? 채무자 집 팔았으니까 요 채무자 집 값에서 뭘 먼저 줘? 요걸 먼저 준다 이 말입니다. 이거. 어? 실행비용을 가장 먼저 가고요. 그 다음에 자, 필은 뭐 말이냐면 필요비 제3취득자 기억나십니까? 민법할 때 다 했을 겁니다. 제3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 필요비 유익비 말합니다. 자, 저당권 설정되어 있어도 A가 저당권 설정되어 있어도 이 집 팔아 안 팔아? 팔아. 어른한테 팔았어. 어리 요 집에 지금 수리한다고 비용을 많이 들여놨어. 에? 그럼 경매가 진행되었어. 2억에 낙찰되었어. 그럼 요 2억에서 요 A가 예납한 요 실행비용 떼가고
그 다음에 요 제3취득자 비용을 먼저 줘요. 저당금부터 먼저 가져갑니다. 이게 이 사람이 비용을 들여놨기 때문에 2억이 낙찰된 거라고요. 이걸 비용을 안 들이고 그냥 있는 그대로 썩은 채로 놔뒀으면 1억 5천도 낙찰을 하는데 그럼 그 돈은 누가 가져가? 을이 먼저 가져가요. 요게 필요비 유익비. 자, 이거는 3개월분 임금입니다. 3개월분 임금하고 소가 뭐일까요? 소액보전금. 소액보전금 중 일정액 최우선 면제를 말합니다. 요 두 개는 같은 순이라서 채권액에 비례해서 가져갑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은 뭘까요? 당해세. 요 부동산 때문에 발생한 세금. 그래서 국세로는 뭘 말하느냐 하면 국세로는 상속세 정해세. 상속세 정해세고 지방세로는 대표적으로 재산세. 양도소득세는 당해세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럼 그 사람 소득으로 봐요. 그냥 소득. 그 사람의 소득으로 보는 것이지 사람한테 가는 것이 그 당해세가 아니라고. 상속세, 정해세, 재산세. 요거는 그래 당해세를 먼저 가져가고, 자, 그 다음에 확은 확정일자. 확정일자를 받은 누구요? 임차인. 요것 하고, 자, 시간 순위로 따지는 것. 시간 순위로 따지는 것. 저당권이 먼저 설정되느냐, 전세권이 먼저 설정되느냐, 또 확정일자 받은 임차인이 빠르냐 이 말입니다. 그 중에 소액보증금은 먼저 올라가고요. 소액보증금 아닐 때 요거는 시간 순으로 따지는 거. 자, 일반 임금 채권. 3개월 임금은 최선순위로 가고요. 요 일반 임금 채권이에요. 자, 그 다음에 각종 공과금 일반 채권자. 그래서 대충 요 밑에 끝까지는 필요 없고, 비용, 실행비용, 필요비, 유익비, 3개월분 임금, 소액보증금 요 두 개 같이 가고요. 그 다음 당해세, 그 다음에 확정일자 있는 임차인과 시간승인 순서 요는 같이 가고, 그러면 일반 임금 채권 이렇게 밑에 거는 별로 공과금 같은 거 볼 건 없고요. 비필삼소 당확시 임세공일 이렇게 합니다.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의 채권에서 다음 각호의 가운데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으면 그 배당을 공탁하여야 한다. 공탁을 시켜놓으면 나중에 그 공탁금 출급 청구를 해서 공탁금을 찾아가야 됩니다. 1. 그 채권에 정지조건이나 불확정 기한이 붙어있을 때. 조건이 붙어있어요. 거기 조건이 성취되어야 돈 찾아갈 수가 있어요.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에 찾아간다 이렇게 돼 있으면 시험에 합격증 들고 가야 줄 거 아닙니까? 조건, 그래서 그때는 조건 성취 또는 불확정 기한이 있을 때 기한이 도래할 때까지는 공탁을 시켜놨다가 그게 조건이 성취됐다, 기한이 도래했다는 걸 증명시켜서 출급 청구를 해야 됩니다. 가압류 채권. 자, 봅니다. 자, 갑의 부동산에 A가 가압류를 했어요. 가압류 할 때는 반드시 등기를 할 때 내가 요구하는 금액이 얼마라는 청구 금액이 반드시 적혀져 있어요. 자, 요 부동산을 묶어 놓는데 돈 받을 목적일 때는 뭐요? 가압류. 요 부동산 자체를 가져가야 될 때는 가처분 이래 하잖아요. 가압류라는 것은 자기는 돈만 받고 빠지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거라고요. 그럼 가압류 할 때는 반드시 등기부에 청구 금액이 있어요. 그럼 요 청구 금액은 A가 자기가 증빙서류 가져가 가지고 요구하는 금액이지 진짜 돈 받을 금액이 얼마다 확정된 건 아니에요. 가압류 할 때는요, 법원에다가 차용증 하나 들고 가서 내가요 갑한테 돈 1,000만 원 받을 게 있는데 돈 안 줍니다. 요 좀 묶어주세요. 그럼 일단은 법원에서는 가압류는 가능 받아줘요. 왜 받아주냐? 가압류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 해요. 나중에 갑과 A가 뭘 해요? 권한 소송을 해요. 소송을 해서 청구 금액은 얼마 돼 있어도 1,000만 원 돼 있어도 법원에서 판결하기를 갑은 A한테 700만 원만 줘라. 그럼 얼만데? 700만 원 주고요. 그 다음에 이래. 그러니까 요 1,000만 원 청구 금액이 확정된 거다 아니다. 아니니까 1,000만 원을 바로 A한테 줬으면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돼. 그래서 가압류 금액은 항상 공탁을 시켜 놓습니다.
공탁을 시켜놨다가 나중에 본안 판결에서 1,000만원 다 주라 그러면 그때는 1,000만원 다 내주면 되고, 본안 판결에서 700만원 주라 그러면 700만원 주고, 그 다음에 또 3천만원, 300만원 어떻게 될까요? 다시 배당해야 돼요. 참 골치 아픕니다. 배당이. 그것까지 우리가 알 필요가 없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압류 금액이 있을 때는 이거는 봐도 바로 배당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공탁하는 금액입니다. 자, 3번에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하는 취지를 적은 재판 정문이 제출된 때, 또는 담보권 실행을 일시정지안을 명하는 재판 정문이 제출된 때. 그럼 요 집행 자체를 지금 정지시키라는 법원의 명령이 있었어요. 그럼 내가 돈 내주면 안 되지. 자,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 가등기가 맞춰져 있을 때, 자, 저당권 설정 등기가 되어 있을 때는 그 저당권 설정 등기에 되어 있는 그 채권액 또는 채권 최고액만큼을 배당을 해줍니다. 해주는데 그게 가등기가 되어 있어. 아직까지 저당권 설정했어 안 했어? 안 한 겁니다. 저당권 설정 가등기가 되어 있단 말은 아직까지 저당권 설정 순위모 확보해놨지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는 그래서 뭐합니까? 공탁합니다. 자, 배당이 잘못됐다고 배당 이의 소가 제기됐을 때, 이때도 그 배당 이의 소가 제기된 당사자는 돈을 지금 뭐 돈이 잘못됐다고 지금 이의를 제기했으니까 그때는 그 당사자에게는 돈을 내주지 않고 일단 공탁한다.